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6월 29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네, 상승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국내 시장의 전일 먼저 상승을 해줬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선 반영된 것이 이제 오늘 얼마만큼 지켜줄 수가 있을 것이냐. 초반 상승세는 나와주겠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큰 욕심보다가는 우선 지켜주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좀 되돌려 놓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일 국내 시장 코스피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하락해서 시작을 했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세로 전환을 해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였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어제 장중 2%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해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유럽 시장이 무너지면 아시아에 자금이 들어온다 라는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보다가는요, 아무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학습 효과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탈퇴한다, 이제 유럽을 EU를 탈퇴한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언제 어떻게 탈퇴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확실성으로 본다면 불확실성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투표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인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이거는 과한 하락폭이었다라는 생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27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브렉시트 충격에 이어지면서 금융 원자재 업종이 하락하였고 국제유가의 급락에 일자리 1% 넘게 하락을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해외시장 급락했었다라는 것을 월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었다라는 것을 다들 또 아는 모습들이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 상황들이 월요일날 이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 좀 겁을 먹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지난주는 지난주였지만 이번 주에 월요일날 어느 정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두려움에 떨기도 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할 때 좀 걱정스럽게 많이들 시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고 다음날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이 무너지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했던 폭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 증시는 4% 넘게 급락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들 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영국에서조차도 리그레시트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브렉시트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투표를 하자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문제스럽죠.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각국에서 주요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가겠다라는 것은 모두 다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시면요, 코스피가 9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 11포인트 급등세를 나타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였고 기관들이 매수였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상승세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를 좀 우리가 좀 비어있다, 공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볼 것이냐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면서 지금 지속적인 매도가 빠져나간다는 우려감들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버텨주냐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기관들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외국인들은 나가는 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돈 내가 찾아간다는데, 내가 현금 인출기에서 내가 넣어둔 내가 돈 찾아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뜯어 말려요? 뱅크런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니 돈 못 찾아가게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단지 이것이 뱅크런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누가 얼마만큼 이제 시간을 벌어주고 장기적으로 가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장중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오늘 일단 뭐 장중에 이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7월 중순 이후 지나야 대형주들이 좀 방향을 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자, 이 포인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큰 물량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들까지 매도가 나왔었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막판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 더 빠져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100억 정도 매도 물량들을 줄여줬습니다. 한 350억 이상 매도가 나가다가 매도 물량이 줄여지면서 270억에서 끝났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비차익을 통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11원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었던 상황에서 지금 원화의 강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브렉시트 충격이 이어지면서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만은 어제 정부의 추경 편성이 있었죠. 추가 경정이 있었습니다. 뭐 한 20조 원 정도였는데요. 20조 원대의 재정 보강 추진이 결정하면서 투심이 개선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본다 그러면 영국의 유럽의 탈퇴에 따른 실무 경제 영향들 지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당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거를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도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도 부정적으로 자꾸만 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글로벌에서 이 부분에 이제 수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더 주고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데도 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좀 시장을 좀 안정시켜가는 그러한 뭐랄까 괜찮아 해서 터지는 것보다는요, 위험할 수가 있다, 안 좋을 것이다 하고 난 뒤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봤을 때 이야 됐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았다 괜찮다라고 하다 터지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 꺼내고 좋은 것들 다시 좋아지는 것도 이야기해 가는 것이 우리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그 전 자리까지 다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0.5%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상승폭 없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었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었죠.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 원화의 약세 속에서 현대차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원화의 약세를 통해 수익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유럽의 둔화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볼 것이냐. 처음에 시장은요 엔화 강세고 원화 약세 때문에 반사이익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베팅이 거는 것은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의 약세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매출에 기본적인 얼마만큼 판매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환율에 따라 변동수 둔다라는 것은요 기업의 성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 좀 제약주들 쪽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뭐 수출주 쪽에서는 뭐 기술적인 반응,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세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장 초반 제일 중요했던 거 뭐였습니까? 저기 포인트에 가장 위에도 적어놨다시피 삼성전자와 함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하면서 강보합까지 반등했습니다. 자, 초반에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 상당히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순식간에 돌려 세워주면서 매수세로 유입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나가긴 나갔습니다만은 시장 급격하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과정이다. 지금 단지 바구니를 비워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바구니에 차 있는 것을 비우고 새롭게 바구니 이제 채워갈 거예요. 단지 그런 과정으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지로 보시면은 삼성 SDI 원재료 가격 상승,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이제 다시 심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반등이 났습니다만은 오늘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에 좀 목표가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제약주도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부치는 이제 중추신경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파오시니아오와 합자법인 설립으로 중국 시장 진출 이거 교복 이야기 나왔었죠. 형제 INC하고 그리고 어제 이것 때문에 아시텍 WB도 어제 상승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형제 엘리트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시텍 WB 같은 경우에도 함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함부로 애틋하게 흥행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에 IHQ나 또한 사만 네트워크스 이런 관련주들이 또 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형주도 쪽에서 반등세 보다가는요 아무리 중소형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좀 강력하게 나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조금 더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7% 급등해서 마감을 해줬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뭐 카카오나 동서, 로엔을 제외하고는 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는 거의 다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코데지 컴바인 이틀 연속 하한가, 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것 빼고는 없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게 상당히 중경주, 소형주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최근 많이 떨어졌던 것이 과대 낙폭에 따른 부분도 있겠고 실적이 겸비가 되는 것들, 특히나 OLED 쪽에서는 강세를 나타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랩지노믹스, DNA 링크, 또한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 요것들도 어제 함께 강세를 나타냈었던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AP 시스템 어제 중국 업체와 판매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백지공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중국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벌써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죠. 전기차 대형마트 500곳 충전기 의무 설치한다 해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겠고요. 또한 보셨다시피 이제 노후되어 있는 2008년도입니까? 노후되어 있는 자동차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개인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큰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이나 이런 차원을 봤을 때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크로제 연말 중국법인 설립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장 확대라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철도주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어제 대하TI 강세였고요. 대OEL 급등했었고요. 거기다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분위기다 그랬고 처음에는 너도 나도 그냥 때려붓고 말았는데 이제는 지금 시장 상황 냉정히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될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구분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거기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죠. 닭고기 관련주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닭고기 장 끝나고 뉴스 나왔죠. 29일부터 중국에 닭고기 삼계탕 수출된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자, 닭고기하고 철도는 무조건 어제 움직일 거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쵸? 어제 철도 같은 경우 급등했죠. 닭고기 같은 좋은 모습 보여줬죠. 오늘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꼭 명심하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해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브렉시트 공포가 진정되면서 어제 제가 장중에 그랬잖아요. 어제 무조건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가 나오는 자리라고요. 반등 나오는 자리라고. 어제요 반등 나온 자리인데 만약에 어제 초반에 떴다가 상승했다가 마지막에 무너졌으면요 진짜 이거는 답 없습니다.
이건 저도 지지칩니다. 그때 대해서는. 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진짜 이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다 가죠. 그건 뭡니까?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두를 탄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상 가능한 수준. 근데 어제 떴다가 완전 빠져버려서 시장 충격 컸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가면 될 거예요. 어제 막판에 종가가 고가로 끝이 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적응해 가는 시장입니다. 적응 다 했어요. 회복 구간으로 인식하세요. 지금 상승이 아닙니다. 회복 구간인데 자, 어제 장중 세 됐다. 새 노래 틀어드렸죠. 지금 세 됐어요. 다 올라와 버렸어, 다. 자,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방어입니다. 요거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전에 국내 증시 선반영되었고요. 오늘 얼마만큼 지켜줄 수가 있을 것이냐. 가도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뒷심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이 지금 아직은 더 좋다라는 거 요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시황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